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권범입니다. 네, 임놈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쵸.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제 유사시를 대비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저 혼자 살려고 쌀이랑 네, 식료품 그리고 물, 뭐 라면 다 사놨어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달 되나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동나고 있으니까 빨리 주문을 하시는 게 네, 네, 아주 준비를 탄탄히 하고 계시네요. 네, 살아야죠. 네, 네,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환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진 환자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그냥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사람을 확진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심 환자가 있는데요. 이 의심 환자는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접촉자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이 접촉자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심 환자와 접촉한 사람,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 이 분류에 따라서 각 환자에게 취해지는 조치가 또 달라지나요? 네, 다릅니다. 국가가 이 각 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지금 이제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첫 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로 지정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치료시키게 한다, 즉 치료받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의심 환자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강제로 자가에 격리되도록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접촉자인데요. 이 접촉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인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우선 무조건 국가가 자가격리 조치를 시키고 검사를 해본 결과 확진자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치료를 받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우선은 국가가 강제로 자가격리 조치를 시키거나 병원으로 이송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만약에 확진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치료받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환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다, 혹은 이런 손님이 우리 사업장에 다녀갔다라는 경우에 사업장에 취해지는 조치는 따로 있나요? 네, 지금 사업장에서 국가가 강제로 취하는 조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분류를 했던 세 가지 환자 중에서요. 한 가지, 즉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만 강제로 방역 조치를 위해서 강제 휴업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 뭐 국가가 명령이니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네, 우선 첫 번째 경우의 수로는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확진자, 의심 환자, 접촉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강제로 이제 휴업 명령이 내려졌어요. 네, 이 경우에 휴업 명령이 내려진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네, 네, 각 경우의 수별로 네,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 사업장 내에서 환자인 근로자가 발생을 해서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거나 자가격리 조치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연차휴가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유급병가를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유급병가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사업장의 지원금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유급병가 처리를 해주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신청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는 당연히 유급 병가를 부여한 기간이고 금액 같은 경우는 하루 임금인데 최대 13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지금까지는 그 개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사업장의 휴업, 특히 국가에 의해서 강제 방역 조치되는 경우에
사업장이 휴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방역 조치를 함에 따라서 강제 휴업이 되는 경우는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사용자는 휴업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방역 조치되는 기간을 넘어서는 부분에까지도 만약에 휴업 조치를 내려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기간은 휴업 수당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재량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뭐 의심 환자가 나왔거나 아니면 접촉자가 나왔거나 아니면 매출이 줄어들어서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환자의 분류에 따라서 국가가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 조치를 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개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병가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 처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안 된다. 요거 하나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조심하세요.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